대법원 1982년 12월 선고 82도 2525 판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길이 39cm에 이르는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깊게 찔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외장골 동맥과 정맥이 파열되어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응급수술과 수혈을 받았으나 약 1개월 후 폐혈증과 급성 신부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단지 상해를 가하려고 했을 뿐이며 사망은 직접적인 자상 때문이 아니라 이후 발생한 폐혈증과 신부전증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이다. 형법상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예리하고 긴 식도로 사람의 하복부를 깊게 찌르는 행위는 일반인의 경험칙상 내장 파열, 대량 출혈, 감염, 폐혈증 등을 초래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확정적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이다. 피해자는 자상을 입은 직후 사망하지 않고 약 1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폐혈증과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직접 사인이 심장마비와 호흡부전이므로 자신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상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출혈과 감염,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 수혈 과정에서 발생한 폐혈증 등이 결합되어 사망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치료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의료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독립적인 중간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 대부분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면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구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치료 후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나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자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고 주요 혈관이 완전히 파열될 정도의 치명상이었으며 사망 원인도 결국 자상에서 비롯된 감염과 합병증이었으므로 대법원의 결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상해 행위가 아니라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위험한 공격행위였고 피해자의 사망 역시 자상행위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자상행위와 사망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 판례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 결과범의 인과관계, 치료행위와 중간원인,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구별을 학습하는데 반드시 숙지해야 할 대표 판례이다.